아니 우리가 책도 냈잖아. 책 내면서 되게 에피소드를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 그리고 우리 둘 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30대가 됐으니까 막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 나는 책을 쓰면서 내가 조금만 일찍 이거를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A씨는 없었어요? 많이 느낀 것도 많고 좀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후회한 것도 많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모두가 생각하는 건강 챙길 걸, 뭐 아니면 뭐 열심히 공부할 걸, 이런 거 말고 또 나만의 좀 특별한 것들이 좀 생기게 되더라고. 너는 어떤 게 있었어? 나는 일단 제일 먼저 최근에 제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이번에는 1종으로 땄거든요. 항상 했으면 좋겠다, 이거 운전면허 따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고 미뤄왔던 거야. 근데 제가 사실 자전거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에 대한 도전이 남들보다는 조금 특별했어요. 제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다 보니까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여행 가서 다른 사람들은 렌트카 빌려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던가, 그럴 때마다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았기도 하고, 또 내가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위급 상황이 생겼다. 네, 우리가 그때 그 이동권 영상에서 한번 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위급 상황이 생겼다 이럴 때 렌트카도 막 빨리 빌려가지고 어딘가로 도망가거나 그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항상 조금 마음 한켠에 짐처럼 있었어요. 또 제가 한번 이종을 따는 거를 도전을 했다가 24살 때 도전을 했다가 도로주행 2번 떨어지고 너무 무서워서 포기한 거예요. 거기 돈 다 내놓고 몇십만 원 포기해가지고 내가 그거에 대한 것도 항상 있었어요. 내가 그때 그까지 갔는데 포기했다라는 이런 거. 그래서 이번에는 종을 하나 올렸죠. 2종에서 1종으로. 약간 스스로에 대한 도전? 그런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번에 4번 만에 붙었습니다. 갑자기 자랑대회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운전면허를 따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지금 사실 저는 차가 없어요. 차가 없는데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불편하긴 해도 차가 없으니까 당장 운전할 것도 아닌데 장롱으로 남겨둬서 뭐해?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마음의 차이가 조금 많이 다르고 내가 원할 때 어디로든 갈 수 있다라는 그 감각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운전면허를 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A씨는 없어요? 아니, 면허도 나도 정말 많이 동감하는 게, 저는 원래 차에 대한 약간 공포증이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S보다 한 1년 먼저 땄죠? 2년 먼저 땄을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것도 좋았고, 저는 스스로 나 혼자 시간을 가지는 거? 자신만의 시간 갖기? 저는 20대 때는 좀 친구가 전부인 삶. 항상 친구한테 둘러싸여 있고, 비는 시간이 있으면 누구든 만나야 되고, 좀 이렇게 계속 밖으로 돌다 보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친구들이 좋다고 하는 거, 우리 모두 다 같이 동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렇게 취향도 좀 점점 잃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져봐야 된다 하는 것도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이것도 친구의 영향으로 좀 알게 된 그런 경우인데, 좀 가져보니까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외향형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해도 나를 좀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걸 좀 느꼈습니다. 저도 어디서 봤는데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봤는데, 아무리 외향형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모든 사람에게는 그냥 혼자만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나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나에게 하는 선물 이런 거 살 때도 옛날에는 남한테 보이는 거,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면 옷을 산다든지 보이기 위한 거를 많이 샀는데, 이제는 좀 실질적인 거, 실용적인 거, 진짜 필요한 거, 이런 거를 많이 사게 되고, 그런 게 좀 더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은, 20대 때? 더 어렸을 때 알았으면은 그때부터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약간 20대 때 20대 때니까 되게 꼰대 같다. 얘네 30대 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더 있는 게 여행 많이 다니기. 지금이 시국인지라 여행을 많이 못 다니고 있기는 한데, 저는 20대 때, 특히 20대 초중반 때 여행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국내도 이미 많이 다녔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권이 10년짜리 여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10년짜리 여권이 되게 두껍거든요. 그 중에 거의 반을 꽉 채웠어요. 그 출입국 도장으로. 그런 정도로 되게 해외여행을 많이 갔고 막 여기저기 막 많이 돌아다닌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썼겠죠. 특히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돈이 되게 많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제일 많이 쓴 두 가지. 여행과 덕질. 근데 그 중에서 사실 후자는 조금 후회되는데 전자 여행은 진짜 후회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들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여행을 가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제가 뭐 그래 나는 눈을 넓혀야지 이러면서 여행을 다닌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내가 그때 많이 다녔던 것들이 특히 저는 혼자 다녔거든요. 모든 곳을. 그래서 혼자 다 알아보고 다니고 이렇게 했던 게 조금 제가 보는 시야도 확실히 넓어진 것 같고 또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스스로 약간 헤쳐나갈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그때 많이 길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해봐라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주변에도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인데 컴포트 존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내가 항상 해오던 것들, 내가 평소에 아는 것들, 내 일상, 내가 뭐 맨날 가는 곳, 가는 카페, 뭐 가는 직장 요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게 사실 누구나 어려워요. 처음에는 되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처음엔 두렵지만 벗어나면은 진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근데 이제 요즘 시국인지라 많이 못 나가고 있어서 저도 많이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상황이 괜찮아진다면 여행을 최대한 많이 다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되게 이동에 대한 욕심이 아까 운전면허였잖아요. 근데 되게 그러시네요. 아 그러네요. 네. 제가 조금 자유분방한 스타일인가? 조금 제가 한 군데에 구속돼 있는 거를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뭔가 모든 거를 새로운 거를 경험하면서 찾아가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고 죽어야지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게 뭔가 물리적인 컴포트 존 얘기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건 좀 정신적인? 내가 이제 20대 때는 너무 몸을 사린 거야. 뭔가 궁금해도 물어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참여형 공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사회자가 막 이렇게 눈 돌리면 난 막 눈 피하기 바빴어. 왠지 이렇게 튀기 싫고 뭔가 저걸 내가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뭔가 창피한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좀 더 내가 나댔으면 더 열심히 체험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더 뭔가 도전하고 이랬으면 좀 더 내 삶이 다채롭고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새로 도전하고 뭔가 참여하고 이러는 거를 고민만 하고 막 걱정하고 무서워해가지고 참여 못한 게 좀 많은데 특히 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거는 또 더 조심해야 된다. 뭔가 뭐 아껴야 된다. 막 상처도 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무서워가지고 내가 평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도 참여를 못했던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더 들면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내가 나는 몸으로 하는 걸 뭔가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요즘에는 많이 참여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좀 많이 못했지만 그전에는 뭐 파크루라든지 양궁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나는 정말 즐겁구나. 좀 더 내 맞춤형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누가 여자가 저렇게 위험한 거? 여자가 저런 거?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해보는 거. 더 나대고 더 설치는 거. 이런 거를 좀 더 추천하고 싶어요. 많은 걸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내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는데 그것도 약간 A씨가 말한 거랑 조금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나의 에너지 파악하기 약간 요거를 조금 일찍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 에너지 파악하기가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 요즘 MBTI 이런 거 되게 유행하잖아요. 저는 그게 마냥 안 좋게만 보진 않거든요. 되게 좋은 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아는 거에 대해서.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9to6 직장이 조금 안 맞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의 신호나 자기 정신적인 신호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들여다봐야지 자기에 좀 더 맞는 최적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9to6 직장이 정말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프리랜서가 진짜 체질인 사람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투잡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우물만 깊게 파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저는 어떤 스타일인지 책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최근에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고 뭐 상담도 많이 받고 뭐 스스로 탐구도 해보고 하면서 점점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씩 먹어갈수록 스스로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무대뽀로 무모하게 그냥 다들 회사 다니고 이렇게 사니까 나는 회사 9to6 직장 가서 일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진짜 골병 나서 막 유경련 나서 응급실 가고 이런 적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체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내가 계속 이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삶의 방향을 조금 수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MBTI가 요즘 유행인 거는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래서 네, 나의 에너지 살펴보기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직접 겪어보면서 30대가 돼 보니 20대 때 조금 더 일찍 이거를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20대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도 이 책에 담았거든요. 혹시 저희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